낭만파 생명과학자라고 불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유전자의 힘이죠. 유전자입니다. 다 다른 날 다른 시간에도 죽고 살아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박사님께 제가 이런 질문 해도 이렇게 과학에 대한 해설도 잘 해주시고 뭐 듣기로는 기타도 막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잘 치신다는 게 완전 사기캐예요. 사기 캐릭터. 일곱 쌍둥이의 외할아버지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사기캐 같더라고요. 컴퓨터도 엄청 잘 다루시고 과학적 지식이 진짜 많아 보여요. 제일 조금 사기캐 같았던 건 할아버지가 일곱 쌍둥이를 부족함 없이 잘 키운단 말이에요. 박사님 보실 때는 이 외할아버지 정체가 뭘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느낌상 이제 외할아버지라고 정황상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뭐 나름 외할아버지가 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손주들한테 애정을 쏟을 확률이 높다. 네? 네. 왜요? 왜냐면은 그 이제 리차드 도킨스의 그 네.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런 책을 혹시 안 읽어봤죠? 봐야죠 이제. 네, 안 읽어봤죠. 굉장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약속. 쉽게 얘기해서 뭐 성공을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뭐 나중에 뭐 기부하고 이런 어떤 그런 성공은 사회적인 관점인 거고 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자기 DNA를 최대한 내가 죽더라도 남기고. 나는 DNA를 그냥 옮기고 다니는 것 껍데기에 불과하고 생물체는 단지 그 DNA를 후세에 최대한 남겨서 끝까지 가게끔 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그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엄마의 아빠잖아요. 네. 그다음에 엄마의 자식은 100% 자기 DNA가 들어있다고 알고 있죠. 자기가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할아버지가 생각했을 때는 그 손주는 나의 DNA가 100%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렇게 다가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친할아버지는 사실 애한테 애정을 안 쏟을 수도 있어요. 약간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 DNA가 안 들어있을 수도 있다. 또 그렇게 다가갈 수가 그쵸.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윌리엄 데포가 그 초인간처럼 7명의 쌍둥이를 네, 과학적으로도 이제 외할아버지가 일곱 쌍둥이를 지켜야만 할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이 영화에서는 GMO 식품 섭취로 또 쌍둥이나 다둥이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실제로 좀 이런 사례들이 보고된 적이 있거나 논란이 된 비슷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쌍둥이나 다둥이 출산이 유전자 변형이랑 관련이 됐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근데 옥자 이야기를 했었을 때요. 유전자 변형이나 편집을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뭐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물론 실제로 그러면 안 되지만요. 만약에 월요일이 사라졌다처럼 이 미래에 유전자 변형이나 편집도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면 아니 왜 초부터 한 가족에서 한 아이만 태어나게 할 것이지. 뭐 말씀드린 거 어떻게 보면 답이 있는데 DNA를 변형을 시켜서 쌍둥이가 나오게 하거나 아니 뭐 다둥이가 나오게 하거나 이거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관련이 없고 이 세포를 핸들링할 때의 문제 때문에 그게 나올 확률은 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영화의 내용과 이제 그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불임을 유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박사님이 설명하신 원리는 진드라이브라는 기술로 연구되고 유전자 가위로 수컷 모기의 불임을 유도하고 10세대 정도 지나자 실험 대상으로 키우던 모기들이 전부 불임이 되어 사멸한 결과를 담은 논문이 2018년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게재된 바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왜 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들이 다른 개성과 생김새를 가지게 된 걸까요? 혹시 돌연변일까요? 일부는 돌연변일 수도 있죠. 돌연변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팔 같은데도 햇빛을 쬐면 자외선을 쬐면은 네. 이 체세포 네. 아까 생식세포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생식세포가 아닌 게 체세포입니다. 네네네. 체세포의 돌연변이 일어나서 쌍둥이라도 또 어떤 사람이 햇볕에 많이 노출돼 있으면은 피부가 좀 검해질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뭐 한 90% 정도는 네이처가 그 결정을 하고 남은 10% 정도는 자라온 환경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인간의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데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자란 환경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좀 다를 수도 있죠. 뭐 둘째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의 또 사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정신적인 환경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쵸. 박사님과 이야기해온 GMO를 저도 사실 조금 알아보다가 놀라게 됐어요. 이 생각 외로 우리 주위에 GMO를 사용한 이 식품들이나 식재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식품을 좀 오랫동안 먹으면 몸에 나쁘지 않을까? 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사실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넓은 의미의 GMO를 우리는 섭취를 하고 있고 좁은 의미의 GMO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을 한 뭐 대표적으로 콩 같은 거.
콩으로 만든 산물들 이런 것들은 좀 GMO가 우리 사실 실제로 많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저항성이나 이런 데 이제 관련이 있는 콩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GMO에 대해서 어떤 유해성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그 위험성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박사님이 GMO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혹시 이 기술이 영화에서처럼 정치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답이 있죠. 대량 학살, 히틀러 이미 유전자를 가지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900년대 초반 특히 그럴 때 이제 우생학이라고 해서 어떤 DNA가 우등하다 열등하다 이런 걸로 사람을 이제 구분을 하는 그때 당시 DNA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성 형질이랑 열성 형질을 그 결정을 한다 이제 이런 게 밝혀지면서 국가 지도자나 정치적인 세력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 반대 세력들을 탄압을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미 사용이 되게 많이 됐죠.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인간한테 이용하게끔 생각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뭐 저도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정치적인 뭐 논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화와 더 신기한 바이오 이야기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바이오! 더 많은 바이오 정보를 알고 싶으세요? 그럼 여기로 가보세요.